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하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박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도 정말 5일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올해 그러네요. 마지막을 어떻게 좀 마무리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나서 정말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첫 방송 하고 나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방송 잘 봤다고 전화를 주셔서 우리 취업이 보인다가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도움되는 많은 정보들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를 하셨는지요? 네,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3학년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면접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인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정받는 사회인 그리고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조서연 아나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입사원에게 가장 네. 중요한 덕목이요. 일단 저는 좀 센스와 또 예절 바른 모습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사실 업무 능력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되지만 이 인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입사원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또 사회성을 길러주는 공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업무라는 것이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님, 또 동료 직원, 거래처 직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때 매너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신입사원이 알아야 될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신입사원들을 만나게 되면 좀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참 첫인상이 좋게 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또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반면에 또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나의 태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고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본 소양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는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신입사원 때 인사를 하고 싶은데 통화 중이시거나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거나 이러면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멀리서부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상황별로 상황에 맞는 인사법이 있는데요. 우선 인사의 기본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할수록 좋은 이미지를 얻는다. 그리고 상대가 못 알아보더라도 꼭 인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인사의 시작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인사법을 좀 살펴보면요. 상대방이 멀리서 다가올 때는 인사말을 먼저 하고 나서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앉아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일어나시기보다는 앉은 자세에서 한 15도 정도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화 통화 중일 때는 일단 간단하게 눈인사를 하시고요. 용무가 있는 경우에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시고 가급적 빨리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대답을 한 후에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시면 되고요. 복도나 계단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의를 취한 후에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눈높이가 맞았을 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인사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사를 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인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살짝 고개를 숙인 채로 상대와 눈을 맞추면서 하는 인사를 눈인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상사나 업무 관계자 그리고 고객이 지나갈 때 눈인사로 인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목인사의 경우에는 허리를 한 15도 정도 굽히셔서
상사나 선배 그리고 고객을 로비나 혹은 복도에서 만났을 때 혹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을 때 이 목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인사가 이제 허리를 30도 정도 굽힌 자세가 되겠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바지 옆에 재단선의 가운데 손가락을 대면 되고 여성은 앞으로 두 손을 살짝 포개고 고개를 숙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고객을 맞이하고 배웅할 때 하는 인사법입니다. 허리를 45도 굽히는 큰 인사의 경우에는 중요한 고객을 맞이할 때나 깊은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달할 때 활용하시면 되는 인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도를 말씀드렸을 때 또 너무 이건 대략적인 수치인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느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정말 뭐 신입사원분들은 다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좀 생략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인사를 생략해도 괜찮을 때가 있는데요. 뭐 가령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면 굉장히 업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사를 생략하셔도 되고요. 내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거나 혹은 회의나 교육 중인 경우에도 인사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상사님이 결제를 하고 계실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인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상담이나 면담 시에도 인사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사라는 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만 결코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또 고등학생을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인사라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친구들에게 좀 인사 잘하는 팁을 좀 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신입사원을 위해서 인사와 관련된 팁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직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낯선 사람의 경우에도 결국은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시거나 혹은 이제 거래처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셔도 꼭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인사를 할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정중히 인사를 하시고 동료 사이에서도 본인이 먼저 좀 적극적으로 인사를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인사를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썩소리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웃는 모습으로 경쾌하고 다정하게 인사하시는 것이 신입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사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예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사만큼이나도 중요한 게 언어 예절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기본적인 언어 예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나 집에서 하던 습관을 그대로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바른 호칭이나 경어를 사용하고 또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험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이제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기본 매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이 지켜야 될 언어 예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바른 호칭을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경어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했던 줄임말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은어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용건이 있는 경우에는 용건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정확한 발음으로 언어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은 되도록이면 호감을 주는 또 신뢰감을 주는 그런 말을 사용하시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 호칭을 말씀하셨거든요. 바른 호칭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선생님이나 친구가 인간관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 관계가 점점 넓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칭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직속 상급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장님, 과장님과 같이 이제 직위를 부르게 되는데 다른 부서의 상급자에게는 부서명과 지위를 함께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네. 총무과장님 혹은 뭐 영업부장님 이렇게 해서 그 부서명과 지위를 함께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사에 대해서 존칭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고객님이 오셨을 때 저희 사장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1대1로 이제 부르는 것 자체는 임자를 붙이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차장님을 찾을 때 차장님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땐 좀 어떻게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상급자에게 그 아래 상급자, 그러니까 차상급자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높임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런 걸 이제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상대가 나한테는 높여야 될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이 더 높은 경우에 그 공대를 좀 줄이는 어법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장님한테 과장님의 거취를 보고를 드릴 때 과장님은 나에게는 상급자이지만 사장님에게는 사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과장님보다 더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해서 공대를 조금 줄여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김 과장 어디 갔나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김 과장님께서는 거래처로 외근 중이십니다라고 십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외근 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우리 전통 예절에서는 어긋나는 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자기보다 윗사람에 대해서는 높임말을 써야 되는 게 원래는 맞지만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이런 변화를 조금 받아들여서 융통성 있게 이 압존법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지나친 극존칭만 피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어 매너 정말 우리 10대들한테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은 또 뭐 줄임말이나 은어 같은 것들 많이 쓰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네.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도 평소에 말하던 그대로 사용을 한다거나 모의 면접 연습을 할 때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직장 생활을 가게 됐을 때는 정말로 상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 회사 가서는 안 그럴 거예요. 면접 가서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부터 언어 습관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제 존댓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사실 이렇게 존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직접적인 존댓말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간접 존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간접 존대라는 것은 내가 높여야 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성품, 심리, 그리고 소유물과 같이 주어와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통해서 이제 주어를 높이는 것인데요. 흔히 우리가 눈이 굉장히 크시다, 혹은 뭐 걱정이 많으시다, 넥타이가 멋있으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뭐뭐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옳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부서 회비가 2만 원이십니다 라든지 말씀하신 부품은 재고가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데 재고는 없으신 게 아니고 없습니다가 맞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소유물도 아니고 또 관계가 밀접하지도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굳이 높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또 다른 언어 예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흔히 높임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끝에 요자만 붙이면 다 존댓말이 되고 경어체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너 있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형 대신에 권유형이나 청유형 화법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가령 해주세요 라든지 하세요 보다는 해주시겠습니까? 혹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혹은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단아가로 좀 맺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또 알아두면 좋은 화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부정적이거나 혹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럴 때 조금 유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시는 것이 바로 쿠셔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부드러운 쿠션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약간 딱딱한 느낌의 말을 해야 되는 경우에 혹은 뭔가를 지시하거나 부탁한다거나 특히 이제 거절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쿠셔너를 사용하면 좀 서로 감정을 덜 다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쿠셔너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실례합니다만, 뭐 죄송합니다만, 네. 그리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 바쁘신 줄로 압니다만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말을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쿠셔너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이게 평소에도 습관화해서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사 예절도 알아봤고 언어 예절도 알아봤는데요. 다음 비즈니스 메모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에 가시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화를 신입사원이 제일 많이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상사나 선배한테 뭐 형, 누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전화에서도 저기요, 몰라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그럼요. 사용해서 통화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든지 나중에 네. 다시 거세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이나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이제 실수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예절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형성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업무적으로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수단이 됩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과 만나는 최일선이기도 하고요. 회사의 이미지나 신뢰도 형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화 업무를 하실 때도 언어 예절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 전화가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학생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직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러면 전화를 거는 경우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걸기 전에 미리 용건을 간단히 정리해 두고 통화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화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중요한 업무를 하는 시간을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화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하시고 전화를 시작하시고요. 전화가 연결이 되면 소속과 성명을 먼저 이야기하신 다음에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인사한 후에는 전화를 건 목적을 이야기하시고요. 최대한 정중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되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치고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먼저 끊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고요. 받는 방법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메모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벨이 너무 오래 울리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는 것을 학생들한테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전화를 받을 때도 회사와 소속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사무실에서 부재 중인 자리에 전화가 왔거나 혹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당겨서 대신 받고 나서 메모를 남겨주는 것이 기본 예의인데요. 이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다시 통화가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를 할 때는 회사명과 이름, 그리고 일시, 장소나 수량과 같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천천히 반복한 다음에 메모하고 당사자한테 전달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예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즘은 또 전화 못지않게 직장에서 많이 또 주고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이잖아요. 이메일도 예절이 따로 있겠죠. 네, 맞습니다. 회사 업무는 물론이고 외부 고객이나 거래처와도 이메일을 주고받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 전용 전산망을 갖춰두고 사내 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내 게시판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통한 업무가 정말 거의 99%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메일이 단순하게 친구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이 아니고요. 직장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프로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단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메일의 경우에는 꼭 보내는 사람의 이름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시고요. 제목에도 회사 명이나 주요 용건을 간단하게 적으셔서 어떤 내용의 메일인지를 알 수 있게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쓰는 요령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메일을 쓰실 때는요,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등의 메일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제 스팸 메일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게 보내는 경우 혹은 문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무례해 보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편지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중한 언어 그리고 배려하는 문구를 사용하시고 마찬가지로 실명을 꼭 기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쓸 때 중간중간 끊지 않고 길게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단락 나누기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깔끔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미연 선생님과 함께 신입사원들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뒷부분을 못 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새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박미연 선생님과 또 올해 인사를 나누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